저도 이 시간이 좀 기대가 됐는데요. 이유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로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대기업 종목이라고 해서 대형주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또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또 거래 정지가 나와서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고처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좀 이벤트가 좀 많았는데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또 이탈을 했고 다시 또 3,000포인트를 올라서면서 그나마 다행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차트상으로는 61선을 코스피는 61선을 훼손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121선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다우나 S&P는 61선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또 121선을 그나마 지켰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121선을 완전히 이탈을 했다면은 우리가 좀 우리나라의 기술주들 좀 걱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나마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잘 마감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주말 동안 쉬면서 다음 주의 전략을 그래도 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짤 수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오후장은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 다행히 밑꼬리를 달리면서 우리 시장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변동성 확대됐습니다. 2차전지 IT 섹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요. IT 쪽에서 반도체는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TV 방송이나 매체, 신문, 언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기차나 2차전지 섹터가 좋다, 성장성이 있다.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20%에서 30%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쪽 섹터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계속 흘러내리고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가 좀 변화가 되었죠. 한 2주 전부터 국고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중국이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오프라인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유통 쪽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저번에 현대백화점 쪽 말씀을 드렸죠. 더 현대 서울 여의도 지점이 오픈하면서 이쪽의 방문객도 늘어날 것이고 오프라인 소비가 늘어날 거다. 예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 2차전지 섹터는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소비, 유통,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이 살아나면서 한 주간의 이 등락률로 봤을 때는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 일부 섹터도 강하게 또 반등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한 가지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동성이 지금 흡수되고 있죠. 지금 현재 중국은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열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부동산이 지금 과열권에 진입을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시중의 자금들이 주식과 부동산 쪽에 쏠림 현상이 좀 심해져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 하락 변동성이 일단은 커졌고 그리고 글로벌 펀드나 외국계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 뿐만 아니라 신흥국 시장에서 잠시 좀 이탈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IT 섹터로 비슷한 대만 쪽도 한 주간에는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고요. 중국 역시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얘기 때문에 중국도 큰 폭의 하락 흐름을 겪었습니다. 경험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나라 환율도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외국계 자금이 좀 신흥국 시장에서 이탈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강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환율은 1,126원. 네, 제가 방송에서 1,125원 정도를 돌파하면은 일단은 좀 긴장을 해야 된다. 근데 1,126원이 일단은 도달을 했습니다. 1,130원. 네, 그 자리 돌파하는지
계속해서 환율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환율이 이렇게 좀 불안정한 시기에 1,130원을 또 돌파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외국계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환율을 계속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이번 주에는 오펙과 러시아 그리고 이제 비오펙 산유국들이 회의를 했는데 소폭 증산 합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만약에 이제 산유국과 산유국과 비오펙 이쪽에서 합의가 안 돼서 증산을 크게 하게 되면은 유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유가가 이렇게 합의를 함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증시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유가 상승은 또 증시를 안정시키는 그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소비가 살아나고 그리고 향후 많은 사람들이 또 고용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기 순환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가 상승은 현재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유가 상승, 금리 상승 이건 원래 있어야 될 일이고 속도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이 좀 늦게 나왔는데 이 차트가 말씀을 이렇게 차트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상으로는 줄을 그어놨죠. 네, 하단과 상단. 네,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폭이 적은 박스권이다. 이 한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다행히 6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추세가 꺾이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박스권이 잘 이어지고 있고요. 이 박스권 장세에서 주도주가 계속해서 순환매하면서 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구간만큼 유동성 장세에서는 상승을 했고요. 이 구간에서는 실적 장세 겸 순환매 장세, 그냥 한마디로 순환매 장세입니다. 순환매 장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데 이번에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1.56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10년물 금리가 이런 식으로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상승 추세는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만약에 속도가 너무 지금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미국의 국채금리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미국에서 뭐 일드 커브나 여러 가지 정책에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악재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연준이 한 2주 동안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블랙아웃, 2주 동안은 뭐 특별히 연준의 그 위원들이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국채 금리가 얼만큼 상승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 주에 또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네, 중국의 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큰 정치 정치 드라마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이 양회가 큰 정치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중국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향후에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떻게 통화량은 어느 정도 풀고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제 리커창 총리가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을 쭉 보면은요, 국채금리 상승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만 속도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금리 상승이 시작이 되면 막대한 유동성으로 IT 섹터, 2차 전지, 뭐 바이오 쪽 이쪽이 작년에 상승세가 두드러졌죠. 그런데 이 국제금리가 상승하면은 유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유동성으로 인해서 실적보다 먼저 주가가 올라간 이 IT 반도체 2차 전지 쪽. 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양회가 4일 날 베이징에 개막이 됐었죠.
자, 거기에서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 양회, 중국에서 큰 정치 회사가 정치 행사가 있는데 중국의 이제 리커창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정책의 급격한 방향 전환은 없다. 점진적 출구 전략 그리고 부채, 부동산.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쪽에 워낙 많은 유동성이 집중되고 있고 부동산이 과열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거품에 대한 위험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동산 쪽에 이 유동성을 조금 조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쪽 조절이 되면은 주가도 영향을 받지만 주가 부분은 이제 뭐 눌림목이나 그다음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반등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6% 이상으로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여러 기관들이 이번에 8% 정도 경제 성장률을 목표치를 정하지 않을까 했는데 6%로 낮췄습니다. 보수적으로 일단은 제시를 했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전인대 기관 중에서 이제 5G 인프라 투자 확대 뭐 이런 부분의 기대감 때문에 5G 관련주들이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바닥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제 2월 고용 지표가 이제 잘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다면 증시에 또 악영향을 미쳤을 건데 고용 지표가 잘 나왔고 실업률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 폭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의 연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좀 시장에 대한 대비책을 조금 발표할 줄 알았는데 특별한 대비책 없이 그냥 시장에서 그 실망감을 안겨주는 발언만 했습니다. 일단은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실망감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한 주간에 이렇게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하락 흐름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상승률이 높았던 부분은 소비, 유통, 철강, 화학, 해운 쪽이었습니다. 즉 이런 섹터들은 지금 현재 뭐 소비가 급격히 살아나고 그런 건 없지만은 향후 6개월 이내에 소비와 유통 뭐 이런 쪽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이 섹터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해운 쪽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뭐 HMM이나 페노션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운임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또 소비나 유통 쪽은 지금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방콕, 집콕 시대 계속 이어졌죠.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신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번에는 오프라인 소비와 유통 쪽에서는 할인마트, 백화점, 아울렛 매장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코로나 접종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더욱더 소비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파월 의장입니다.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신데 국채금리 상승 견딜만 하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 인내할 것이다.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단기 국채금리에 대한 해결책을 이분이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니면 뉘앙스라도 보여줬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직접적인 화설로 시장에 딱 그 폭탄을 투여를 하다 보니까 시장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20일 정도 앞으로 이제 16일 정도에 이제 미국의 연준의 회의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한 2주 정도, 2주 정도만 여러분들이 견디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주의 시장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비, 유통, 철강, 화학주의 강세가 흐름이 보여줬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과연 다음 주에도 이 소비, 유통, 철강, 네. 화학주의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 네.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다음 주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9일 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OECD 관련된 이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면은 주가도
꺾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OECD 선행지수 상승 구간에서 지금 현재 OECD 선행지수는 상승 쪽에 있는데요. 이게 하락으로 이렇게 반전이 되면은 주가가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일날 발표되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게 상승 쪽인지 예를 들어서 101인데 102로 상승을 했다 이러면 좋은 겁니다. 반대로 101인데 갑자기 99로 이게 하락했다 이러면은 이제 주가가 하락으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 발표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SK그룹이 좀 말도 많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뭐 SKC, SK네트워크스 지금 현재 거래가 정지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는데 또 반면에는 SK그룹 내에서 보시면은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PO 그 공모 청약이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은 희망 공모가가 49,000원에서 65,000원인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65,000원 정도 공모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는 뭐 SK케미칼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0일에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따라서 또 소비가 살아나는지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고요.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소비 유통 쪽 섹터 굉장히 괜찮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미국의 국채 10년물 입찰.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11일 날 한국은 선물 옵션 만기일에 또 접어듭니다. 이 선물 옵션 만기일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의 변화,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또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일 날 유럽의 통화정책회의가 22에서 열리고요. 또 우리 좀 자랑스럽죠. 쿠팡이 또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약 30달러 선에서 정해질 건데 이 쿠팡 관련주들 여러분들 또 관심이 많으시죠? 또 쿠팡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큽니다. 일단은 11일 날에 이 종목을 매매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쿠팡 상장하기 전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이 트레이딩 전략은 이 방송 끝나고 잠시 뒤 11시부터 제가 또 이 쿠팡 관련주들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들 그리고 다음 주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을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 효과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여러 가지 백신의 부작용도 있지만 원래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은 원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향후에 소비가 살아날 거다. 지금보다 낫지 않겠냐 이런 희망과 기대감에 소비, 유통, 철강, 화학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경제가 지금 현재 과열될 정도로 유동성을 지금 흡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이런 자신감, 이게 바로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재 관련주,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게임, 기타 뭐 음식료까지 다 있습니다. 일단은 소비 쪽에서는 화장품과 의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뭐 음식료 섹터들도 또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백신이 접종이 되면은 면세점 쪽, 그동안 우리나라의 요커들 방문이 아예 거의 없죠. 하지만 이 백신이 접종이 되기 시작하면은 중국 단체 관광객들 분명히 우리나라에 올 겁니다. 뭐 어느 섹터가 좋아질까요? 면세점이나 카지노, 뭐 호텔 이런 쪽이 바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다음 주에도 한번 저랑 같이 또 공부하시면은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